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23일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질병 중 하나인 당뇨병 치료의 최신 동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 당뇨병 학회 ADA의 최신 가이드라인부터 췌장 기능의 중요성, 그리고 새롭게 급여 적용되는 약물 정보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최신 동향은 바로 ADA, 즉 미국 당뇨병 학회의 2026년 최신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속혈당 측정기, 줄여서 CGM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환자군에게만 권장되던 CGM이 이제는 CGM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당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며 개인 맞춤형 당뇨병 관리가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CGM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까요? CGM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혈당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손가락을 찌르는 기존 방식은 하루에 몇 번 측정하더라도 순간적인 혈당만을 보여주기에 식사 전후, 운동 중, 수면 중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혈당 변동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CGM은 피부 아래 삽입된 센서를 통해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혈당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전용 수신기로 전송하여 하루 24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수면 등 생활 방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혈당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투약 환자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CGM이 저혈당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안전한 혈당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혈당은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CGM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의료진은 CGM 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혈당 패턴을 분석하고 약물 용량 조절이나 식단 및 운동 계획 수립에 더욱 정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항암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전략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암 치료는 환자의 신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며 항암제 자체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테로이드와 같은 특정 항암 보조제 역시 혈당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암제 유발 고혈당증 발생 시 ADA는 메트포르민을 1차 치료제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당 강화 효과도 우수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를 보이거나 암 진행을 억제하는 잠재력까지 보고된 바 있어 암 환자에게 더욱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암과 당뇨병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질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복잡한 치료 과정 속에서 혈당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당뇨병 관리에서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인 췌장 기능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단순히 높은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당 수치는 당뇨병의 주요 지표이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당뇨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이때 췌장의 기능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저장하게 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C-펩타이드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C-펩타이드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생성될 때 인슐린과 동일한 양으로 함께 분비되는 물질로 C-펩타이드 수치를 측정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즉 인슐린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인슐린을 보충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인슐린 부족형 당뇨병인지, 아니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만 신체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이 높은 인슐린 저항형 당뇨병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식단 관리, 운동요법, 약물, 치료 등 관리 전략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형 관리법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췌장 기능 점검은 단순한 혈당 측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당뇨병의 숨겨진 원인을 밝혀내고 더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혈당 관리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당 관리가 건강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식습관 개선을 통한 혈당 조절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야말로 혈당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식단으로 저당 곡물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즉 흰쌀밥, 밀가루 음식, 설탕이 첨가된 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췌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 함량이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들은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여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이나 퀴노아, 아마란스 같은 슈퍼푸드들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떤 조합으로 어떤 순서로 섭취하느냐가 혈당 관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GLP-1 유사체 계열의 약물인 오젬픽, 즉 세마글루티드가 2026년 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오젬픽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아왔으며 혈당 강화 효과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많은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이 약물은 체내 GLP-1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위장 배출 속도를 늦춰 식욕을 억제하는 복합적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급여 적용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더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급여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오젬픽의 급여 적용 대상은 기존 당뇨병 치료제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어려웠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오젬픽이 1차 치료제가 아닌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려되는 보조적인 치료제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여 대상, 병용 단계, 처방 기간, 평가 지표 등 여러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HbA1c 수치와 체질량 지수 BMI를 제출하여 약물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BMI는 비만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평가는 오젬픽이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당뇨병 치료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당뇨병 치료 동향은 비만 치료제 개발 동향입니다. 당뇨병과 비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당뇨병 비만 복합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과도한 체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비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비만 치료는 당뇨병 치료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 하나인 HK 이노엔에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가 최근 임상 3상 대상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뇨병과 비만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만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이 주로 식욕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개발되는 비만 치료제들은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대사 과정을 정상화시키는 복합적인 기전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혈당 조절 및 체중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의 이러한 진보는 당뇨병 환자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만 치료를 통해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1월 23일 현재 당뇨병 치료의 최신 동향들을 폭넓고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DA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된 연속혈 당측 정기 CGM의 중요성,
그리고 항암 치료 중 혈당 관리에 대한 더욱 명확해진 지침, 췌장 기능 점검을 통한 맞춤형 관리의 필요성,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혈당 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 특히 저당 곡물 섭취의 이점, 많은 기대를 모으는 오젬픽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소식과 그 엄격한 기준, 마지막으로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 동향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당뇨병 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 수치 조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과 개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복합적인 만성 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최첨단 기술의 발전과 끊임없는 의학 연구의 진보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관리 전략을 의료진과 함께 신중하게 수립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료진과의 정기적인 상담과 자가관리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당뇨병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들이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치료법과 관리 전략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당뇨병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용하고 실질적인 지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오늘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